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을 켜며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0.9% 가까이 상승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한 모습 보였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일세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 연준이 경기 회복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 SDI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주유소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빨갛게 충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채팅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유소 3부 저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분홍색 넥타이까지 매주셨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뭐 반등 흐름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에서 지표가 좋게 나온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리고 그렇죠. 중국에서 기준율 인하한 부분이 좀 저는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한 177억 정도, 177조 정도가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많이 풀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럽 증시들 그리고 미국 증시들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유럽 증시를 좀 전에 체크해 보니까 약조정 정도 나오다가 지금 다시 또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 따라서 국내 증시도 괜찮게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좀 살려놓은 부분이 있고, 국내 증시는 단기 상승 추세 라인은 살짝 지금 이탈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추세 라인을 뭐 하단까지 이제 딱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 추세 라인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장기적인 이 흐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만든 저점과 함께 연결되는 추세선을 그어본다고 하면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미증시 아직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뭐 미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올선을 좀 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보면 전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올선 위로,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한 차례 눌림 조정이 나오더라도 딱히 이상할 건 없는 뭐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뭐 내일 정도 소폭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델타 변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아니면 뭐 아랑곳하지 않고 뭐 올라가 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냥 일상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셧다운을 하거나 했던 부분들처럼 돌아가지는 좀 못하는 그런 강을 건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이 델타 변이가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증시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나온 지표들 보면 이 굉장히 지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뭐 그런 자신감에 뭐 증시가 올랐다라는 기사들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뭐 그런 부분과 함께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내 증시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며칠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결국은 달러 인덱스 따라서 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엔 괜찮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노란톡에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님 이제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롱 네, 코오롱 들고 오셨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54,700원에 15%입니다. 54,700원이시면 지금 31,200원의 종가가 형성돼서 혹시 꽤 오래전에 들어가셨나요? 네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 4년 정도? 네, 3, 4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게 네. 아직 더 올라올지 기다리고 계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더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선생님 정말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네,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네.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제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매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손절은 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손절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손절을 하려니까는 너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 계속 들어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한 얼마 정도로 최대한 좀 손실을 줄여서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다, 그죠? 네. 전체 매출이 이제 유통사업 부분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코롱이 지금 현재 지주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출 구조를 딱 보면 유통사업에서 지금 매출이 한 43%가 나오고 있고, 건설 사업 쪽에서 한 41%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 경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네네.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네네. 안 들어보셨나?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통 부분들도 뭐 경기 회복됨에 따라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구간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사실 지금 뭐 코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자본을 봤을 때요, 네네. 9,072억,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모두 다 정리를 하고 남은 이제 뭐 회사의 이제 뭐 자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자본이 9,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평가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1분기에는 뭐 660억 정도가 나왔고, 요게 4분기까지 만약에 이대로 호실적이 이어진다고 하면 뭐 작년 같은 이런 뭐 2,500억에서 2,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2조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요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아까 말씀드린 지주회사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회사들도 평가를 뭐 이렇게 받고 모회사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면 이중으로 막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지주회사격은 좀 별도로 놓고 보셔야 되고, 별도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1분기에 193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291억이 나왔는데 한 분기 만에 거의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가 만약에 호실적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개별 재무제표로 봐도 약 한 뭐 7,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여기서 못해도 한 2배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6만 원, 5만 원, 한 5만 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잘하면 이번에 올라오지 않을까. 시간은 뭐 단기적으로는 못 올라오겠지만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계속 하방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저점을 잡고 추세를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요 네네. 말은 이제는 바닥을 치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흐름에서. 그래서 선생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5만 원까지. 네네. 그러면 뭐 예. 여기서 이 종목을 뭐 추가적으로 물타기 하시기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시고요. 네. 있는 자금 가지고는 다른 종목들 가지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불리시는 게 조금 더 심적으로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이게 이거를, 예. 예, 이게 만약에 한번 뭐 훅 밀려가지고 네. 저기 한 27,000원대까지 만약 밀려 내려온다. 예.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추가 매수를. 아, 27,000원, 예. 예. 한 15% 정도. 그래서 전체 비중 30% 딱 채우시고 네.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매수하신 평단까지는 올라올 거고, 네.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배당을 주는 회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54,000원이면 네. 27,000원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평단 낮출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실 거고요. 근데 이렇게 밑으로 한번 확 내리는 게 아니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대로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네. 아, 제가 그 안에도 이거를 갖다가 추가 매수를 첫 번째는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했는데 해도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예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네. 예, 그냥 기다리기. 그러니까 주가 그래. 내려갈 때는 원래 하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결과론적이긴 한데 시간이 다 지나서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계속 밀려 내려갔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하락 트렌드에 있을 때는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리고 네. 바닥을 이제 잡아주고 이렇게 뭐 확실하게 추세를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되겠네요. 지금 네. 지금 만약 선생님이 신규 매수를 하는 거라면 뭐 그 한번 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은 조금 더 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저렴해지는 구간까지 그러니까 더 네네.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다면 한 27,000원, 27,500원에서 27,000원 사이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평단을 확 네. 낮추고, 그러고 네. 나서 요대로 배당 받는다 생각하시고 좀 길게 끌고 가신다면 네네. 뭐 건설 경기도 좋고 하니까 주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선생님 충분히 뭐 이 수익을 조금 보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예.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회사는 좋은 회사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이제 또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2분기 실적도 보고 하면서
끌고 가봅시다. 한 5만 원까지는. 네네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세요. 네. 네, 시청자님, 주식은 때로는 넓고 큰 안목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일단 매수가까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경인양행요. 네, 경인 양행 들고 오셨어요.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은요? 매수가는 8,000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네, 8,000원 되시면요. 혹시 들고 계신 지 좀 많이 되셨나요? 작년에 샀어요. 아, 작년에 들어가셨고요. 예, 예. 지금은 6,870원으로 종가가 형성돼서 앞으로 조금 더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7,000 얼마까지는 갔는데 뭐 네. 안 팔아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방송 진행 중에 TV 소리는 좀 꺼주시고요. 네, 예. 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TV 소리 꺼주시고 넘겨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거 어쩌다가 작년에 요 종목을 이렇게 탁 사셔갖고. 작년 8월에 샀는데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작년 8월에 훅 밀려가지고 저점이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신 건데, 그죠? 예, 예. 그 10,000원 넘게 가다가 많이 내렸다고 샀어요. 아, 그 매수가 한 번 근처까지는 살짝 올라왔었네요, 그죠? 한 번도 별로 안 왔어요. 뭐 7,000 얼마 오기는 왔는데 아. 못 팔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 참. 근데 무슨 네. 뭐 저기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요. 뭐 호재가 있냐고요? 이 아이래 악재가 있나 물었어요. 아, 악재는 뭐 딱히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악재가 있었으면 저기 한 3,000원 가 있겠죠. 저기 올라가긴 올라가겠어요. 자, 일단 요게 화학업종인데 업종 자체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그러고 코로나19 전에는 보시면 영업이익이 괜찮았어요. 한 236억 정도 나오고 2018년도도 한 200억 가까이 나오고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2020년도에 실적이 확 죽어버렸거든요. 예. 보니까 이제 34억으로 확 줄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는데 예. 30억 그러면 3, 4, 12,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뭐 예. 컨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지금 뭐 딱히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같고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쪽의 매출이 한 70%가 염료 부분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27%가 이제 화학이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염료 부분이 지금 뭐 뭔가 딱히 실적이 지금 좀 나오기에는 아무래도 뭐 의류라든지 이런 거 막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잖아요. 이제 코로나19고 사람들 밖에 잘 안 내다니고 이러면 옷도 대충 입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보니까 지금 2006년도에 호주 브리즈번에다가 뭐 전자재료 소재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연구기관을 하나 한 것도 있고 뭔가를 갖다가 좀 열심히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회사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뭐 현금성 자산도 제가 봤을 때 좀 튼실하게 갖고 있고 회사가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 너무 걱정하실 괜찮은 필요는 줄 알고 샀는데 주식이 안 돼요. 아, 그죠. 괜찮은지는 알고 사셨는데 예. 예. 그러게 이제 이게 실적이 작년에 워낙 안 좋게 나오고 지금 회복세가 좀 더디다 보니까 예.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아직은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뭐 델타 변이 좀 지나가고 우리나라도 뭐 저기 접종 끝나고 요렇게 나는 되면 하도 안 돼가지고 팔 아프고 싶어가지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뭐 올라오면 그때 손실폭 좀 줄여가지고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은 선생님 좀 답답하시더라도
예, 조금 더 한번 버텨보세요. 예, 지금 보니까 뭐 조금 조정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조금은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예, 뭐 시장 반등 나오면 뭐 또 찬찬히 올라오지 싶습니다. 뭐 예.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뭐 한 7,400원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예, 그쯤 오면 손절하든지 아니면 요대로 조금 더 보유해갖고 매수가까지 기다려보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 한 1년 정도 더 들고 있으면 아이고 그만치 뭐 1년 한번 1년 기다렸거든. 작년 8월에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딱 다음 내 달이면 생각에 1년이다, 그죠? 팔고 그지요. 딴 것으로 옮길까 싶어가지고. 그러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실적 올라오는 거 봐서는 딱히 예. 뭐 주가가 팍팍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기다리시더라도 요번에 한 2분기 실적 나오는 것까지만 한번 지켜보세요.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는데요? 못해도 8월 한 15일 안에는 나올 겁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해갖고 예. 그것만 확인해보고 1분기보다는 실적이 더 좋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도 좀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예, 고마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조금 느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8월 중으로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죠. 이때 다시 실적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스콥이요. 네, 인스코비 들고 오셨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원에 20%입니다. 네, 3,200원이신데 오늘 이제 체내 이식형 탈모 치료제 이슈로 4%대 상승했네요. 예. 혹시 언제 들어가셨나요? 이거 5월 13일 정도에. 그래도 2달 정도 보유하고 계셨는데 예. 매수가까지 조금 올라와서 지금 어쨌든 약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또 위원님과 대응 전략 세워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은 왜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정권 방송에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이걸 샀는데요. 그래서 내일 그리 크게 오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선생님이 11일 날 사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죠? 예. 급락이 팍 나올 때 이런 거는 딱 담아놔야 되는데 다음 날 반등 나오실 때 좀 사버리셨다, 그죠?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유가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18년도 어마어마하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저점권에서 보면 거의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보통 이제 대시세를 한번 낼 때 이제 10배 정도를 이제 시세를 주는데요. 이런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쳐다봐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한 3년 정도 지난 뒤입니다. 예. 그럼 지금 딱 3년째예요. 그죠? 1년, 2년, 3년 차. 그죠? 예. 자, 그러고 보통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고 나면 바닥권까지 딱 밀려 내려오거든요.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가 저점 잡았던 가격대가 1,780원이에요. 그죠? 예. 자, 이 1,780원이라는 저점까지 일단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보면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던 주가가 저점을 이렇게 다지면서 지금은 추세를 서서히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예. 지금은 방향은 일단 위로 잡아놨어요. 차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있는가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선생님 생각할 때 모멘텀이 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뜰폰 관련해하고 다장품 유통업도 좀
메리트가 있는 같기는 한데 지금 뭐 탈모 뭐 이식 체내 이식 뭐 치료제 오늘 특허 나온 거 그죠? 예예 자, 선생님. 예, 여기 예. 보면 회사 매출이 대부분 85% 정도가 MVNO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뜰폰 사업이에요. 예예 그러고 화장품 유통에서 한 7% 정도 매출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에서 한 5.7% 나오고 뭐 시계 사업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7% 정도 나옵니다. 예예 요거는 다 볼 필요 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없는 사업들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스코비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기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예 인스코비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쭉 보면 이 암 진단 키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사업, 이제 뭐 무릎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돼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탈모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약품이라든지 신약 지금 한 2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약품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상 3상이 하나 끝난 게 있고요. 미국 쪽에서. 예. 그다음에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 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암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도 임상 지금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이제 바이오 사업 쪽에서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꽤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업적인 내용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공시에 들어가 가지고 딱 보면요. 7월 5일 날에 지금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어요. 그죠? 예예 요게 이제 2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50억짜리고 하나가 150억짜리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이제 200억인데 이 전환사채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선생님? 예예 예, 회사가 이제 돈을 땡긴 겁니다. 어디서 나중에 주식으로 갚아줄 수 있는 아니면 돈으로 갚든지. 그런데 요 부분이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 타법인 출자를 위해서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이제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다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또 새로운 바이오 회사가 될지 아니면 지금 인스코비가 셀루메드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12% 정도 갖고 있거든요. 예예 그 셀루메드에다 지분을 더 투자를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에 계속 뭔가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 거기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8월 5일 날에 돈이 입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8월 5일쯤 해서는 이제 납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본금 변동 사항에 딱 들어가서 보면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인스코비가 기존에 돈을 막 땡겨다가 사업을 막 하는데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상환이 아직 안 되고 주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뭐 물량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한 170억 정도치가 됩니다. 그럼 요게 지금 언제부터 주식으로 바뀔 수 있냐 하면 24회, 26회, 27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보유 예수 기간이 넘어갔는데도. 그다음에 9월 달 되면 뭐 한 23억 정도까지 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요게 대략적으로 전환가액을 보면 한 2,000원 정도가 돼요.
지금 뭐 170억치가. 그럼 한마디로 이게 이제 뭐 리팩싱은 될 수 있겠죠. 주가가 빠진다 하면.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대단하게 주가가 뭐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사채 물량이 한 2,000원이라고 하면 170억이면 여기에 170억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이잖아요. 예, 예. 저는 이 사람들이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우리가 통칭 얘기할 때. 그렇다면 그 사람들 평단이 한 2,000원 정도면 지금 주가를 한 1년 반, 2년을 놓고 봤을 때 바닥권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2,000원에서 주가가 3,200원이니까 이게 수익으로 따지면 60%가 넘는 수익인데 전환 청구권 행사를 안 해요. 왜 안 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임상 3상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신사업 진출한다고 또 자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도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렇다면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10%는 선생님 예. 딱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갑자기 한번 박살이 나가지고 예. 2,800원 밑에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담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딱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사실 목표 주가는 저도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대단하게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요 내려올 때 물린 사람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좀 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한 그래도 5,000원 정도는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많이 올라온 다음에 한 6,000원도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선생님이 목표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추세가 뭐 그렇게 올라오면 한참 수익권이니까 예. 그때 가서 뭐 추세 안 꺾이면 계속 가져가고 추세 꺾이면 뭐 어깨에서 파시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추세를 지금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서진 시스템인데요. 네, 서진 시스템 들고 오셨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매수가는 41,400원에 네,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5G를 갖다가 2019년도 4월 5일 날 출시할 때 아침 8시 반에 개통을 했거든요. 아, 네. 예. 2019년에 들어가셨다고요? 네네네. 어우, 네. 지금 2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고요. 아니요. 그 휴대폰을 갖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개통을 했는데. 아, 네네. 예. 기지국이 그렇게 많이 깔린 것 같지 않아서. 아, 예, 지금 이걸 갖다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아, 네. 오늘 근데 들어가셔서. 재무제표도 네. 보니까 이제 실적도 좋고 하길래 네. 제가 지금 목표 주가를 갖다 한 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아, 네. 충분히 그 목표가 정도의 얼마나요? 상승 여력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아, 네. 시청자님 지금 5만 원 목표가를 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위원님 이제 괜찮은 전략일지 한번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그 딱 5G 폰을 사셨을 때 바로 샀어야 됐는데, 그죠? 아니요, 이걸 갖다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그냥 바로 지르셨어야 됐는데 2015년도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2019년도요. 19년도였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셨을 텐데 오늘 어떻게 딱 사셨네, 그죠? 예. 아, 글쎄요. 사실 선생님 그 5G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그 관련된 그 뭐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어떻게 핸드폰 지금 5G 빵빵 터지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사용하면 속 터져요. 아, 지금 속 터지시는 거예요? 네네네. LTE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LTE로 넘어가기도 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5G가 다 안 깔린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뭐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긴 한데 기지국은 뭐 거의 지금 많이 안 깔려 있습니다. 사실 뭐 서울 참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인가 기지국 관련해가지고 네. 그 매스컴에서 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거든요. 네. 예,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5G 관련된 시장은 굉장히 커요. 1,00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호주, 뭐 그리고 뭐 일본, 한국 뭐 이렇게 봤을 때 한 1,000조 정도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고,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다면 저도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1분기 실적도 92억이면 뭐 2020년도 코로나19 터지면서 이제 이쪽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안 했던 부분들 올해부터는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해서 이 5G 쪽은 실적이 쭉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보면 지금 실체가 없는 5G 섹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도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1분기에 92억이니까 대략적으로 2분기 실적까지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영업이익이 한 400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올해 추정치가 잡혀 있는 게 이게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21년도에 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754억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1,000억이고 내후년에는 1,200억이고 매출도 그러니까 작년에 3,200억이었는데 올해 7,000억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9,000억, 내후년에는 1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을 쭉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기술적으로 딱 매수하신 가격도 요 저점 자리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추세대 하단이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기지국이 계속 생기고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좋아지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뭐 이거 선생님 생각하는 5만 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하면 뭐 요번에 바로 이렇게 올라주면서 뭐 5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올라갈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 나오는 그러니까 올해 나올 실적을 생각하면 지금 정도가 좀 적정 주가 수준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내년에 나올 실적을 땡겨서 주가가 오른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한 5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내후년까지 생각한다면 뭐 그 이상도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시간적인 투자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수익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선생님 네네. 만약에 주가가 34,000원까지 밀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짧은 손절을 하고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이때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프라가 맞다면 그냥 쭉 밀고 가려고요. 인프라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맞고 쭉 밀고 가신다고 하면 혹시나 네네. 만약에 정말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막 진짜 뭐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밀린다. 그러면 한 34,000원 정도나 33,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비중을 10% 더 태워버리세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수익을 뭐 못 내실 일은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하면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아봤는데요. 노란톡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 고민들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이오 스마트고요. 9,350원에 들어가셨고 20% 보유하고 계신 0073님입니다. 고점에서 힘이 드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7월 7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의원님. 네. 바이오 스마트. 자, 일단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나 이 코로나19 관련 주들은요. 실적이 잡히는 종목을 해야 되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면 지금 진단키트 1시간 진단기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승인을 받았으면 이게 사용이 돼가지고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지금 보면 1분기에도 뭐 444억의 영업이익이 11억.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관련주로서 움직임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그리고 테마적인 흐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나와서 바닥 다지고 추세도 전환을 해서 거래량도 터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뭐 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도 많고 그리고 지금 시점은 코로나19가 막 처음 터졌을 때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던 그런 시점으로 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재택근무 막 이렇게 관련주들 해서 막 올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급격하게 좋아진 기업들, 뭐 알소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이름만 재택근무로 해서 따라왔던 거 아니면 진단키트들, 뭐 치료제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물론 뭐 숫자가 안 찍히더라도 델타 변이가 확산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왜 다른 숫자가 찍히는 뭐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시젠보다 더 늦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나 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수익만 나면 주식은 장땡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제 생각에 일단 뭐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 손절가 제시해 드리면 8,75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요 구간 이탈하면 짧게 정리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손절가 터치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위로 방향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10,000원이라는 가격 저항을 한번 찔렀다가 밀렸으니까 요 구간까지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10,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코로나19 관련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관련주로 이제 움직임은 나왔지만 실적은 그에 비해서 기대에 비해서는 아주 크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문자로 들어온 고민인데요. 동진 세미캠이고요. 29,810원에 들어가셨고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6481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이게 1%대 오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전망이 조금 확실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의원님. 동진 세미캠이 사실 저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으로 따졌을 때는 1등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물론 뭐
사실 기대감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총 뭐 1위는 못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지금 매출적인 부분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다만 지금 이 주가가 1조 4천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나오고 있는 실적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면 올해 뭐 한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 제 생각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올해 실적이 1분기까지만 나와 있고 컨센서스가 안 잡혀 있습니다. 왜 안 잡혀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 시총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이면 증권사들마다 리포트를 낼 만도 한데 별로 그렇게 이제 뭐 IR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업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뭐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물론 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요게 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일본 기업이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던 그런 소재를 이제 대체하는 그런 부분 성공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매출에 이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거 하나 생각을 해두시고 단기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보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사가 괜찮아지는 부분이라서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사실 반도체 관련 섹터들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6,500원 정도를 갖다가 손절가로 단기적으로는 잡으시고 지금 매수 평단이 29,800원이네요. 그죠? 29,800원이면 요 정도면 손절가가 한 10% 정도가 되니까 요 안에서 손절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추세대 상단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35,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너무 크게 잡지는 마시고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되겠지만 딱히 그렇게 대단하게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적당히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저점권에서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반등 나올 때 약수익권에서 수익 챙기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로 봤을 때 한 35,000원 정도 보이니까요.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방향. 그리고 만약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뭐 그러면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위원님께서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는데요. 다음 이제 유튜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펜오션이고요. 7,3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 싱싱이 님이십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있는 걸로만 쭉 가져가 볼지 궁금하다고도 남겨주셨네요. 펜오션은 주가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펜오션이 나오고 있는 실적들을 본다고 하면 작년에 이제 2,200억 정도 나왔고 올해 지금 1분기에 500억 나왔거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기선들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약이 BDI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재갱신이 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봉량도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 부정기선에서 어떤 스팟 물량들 어느 정도로 이제 돌리면서 이익을 극대화시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치로 봤을 때 뭐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뭐 적정한 수준이다,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 한 500억이 아니라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나온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4조 2천억이라는 부분은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7,700원 잡으시고요. 뭐 이 구간 이탈한다 하면 다 익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유튜브로도 꼼꼼하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저희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슈닝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럼 주요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